탈북 여학생의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 모두 탈북 후 현재 어머님은 생계와 학원비를 책임지기 위해 애쓰고 계셨고, 아버님은 얼마 전 아픈 사람들을 위해 의사가 되라고 유언을 남기고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런 절실함 때문인지 학생의 일과 시간표는 참 빡빡했습니다. 학교 후 6시에서 9시까지 학원을 다녀오고 그 이후부터 1시 30분까지 스터디 카페에서 홍공을 하는 스케줄로 하루 5시간만 자고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중학교 때 올해 일을 봤던 학생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오는 걸까요? 도전 학생의 말처럼 선행이 부족해서 탈북으로 인한 공부 공백으로 다른 학생들을 따라가기 힘든 걸까요? 티처스 테스트 후 정승재 선생님은 90%의 함정에 빠졌다며 100% 정확히 알지 못하는 허술함이 학생의 문제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모의고사 54점으로 미적분 부분의 문제는 12문제 중 10문제를 맞았다고 했지만 도전 전의 점수인 50점과 큰 차이 없이 등급도 처음과 같이 4등급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화는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설명할 수 있도록 제대로 공부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 외에는 미적분 문제 풀이 요령을 알려주는 과외 선생님을 붙여준 것 뿐이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탈북민이라는 게 조금 특별한 케이스 같아 보이잖아요. 사실 이제 그거 자체는 특별한데 이 학생의 문제만 딱 떼서 보면은 뭔가 우리나라에 흔히 있는 그런 사례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중학교 때는 성적이 좋았는데 고등학교 가서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이 참 많지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그 얘기 너무 많이 듣지 않으세요? 왜 나오게 되는지 얘기하잖아요. 그때 고3 올라가기 전에 자기의 성적을 올려서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싶다 그랬어요. 근데 실력을 쌓고 싶어요란 말은 없어요. 이 성적 이퀄 자존감인 거예요. 그렇네요. 마음이 조급하니까 이 실력 쌓는 방법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무슨 지름길, 숏컷, 비법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겠죠. 그래서 티처스에 나왔죠. 막 심한 문제를 많이 풀어요? 아니면 기초 문제를 하루에 5, 60개씩 막 풀면서 하고 있어요. 단어장을 딱 앞에 펼쳐놓고 용감하게 문제를 일단 맞으면 된다. 이거를 풀면 된다. 그 생각으로 문제 풀고 있잖아요. 그렇게 풀면은 대충 다 맞잖아요. 그러면 그래 내가 이 정도는 하지. 그 순간에 안심이 되잖아요. 이 학생이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공감도 없고 지금 그렇게 비교하는 거는 좋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만 했을 때 이 휴머니스트 성향이 있는 학생은 자기가 공격받는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거든요. 또 박사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 학생이 너무 열심히 학원에 있는데 정말 방법도 모르고 비교만 하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더더욱이 이번 화는 정말 좋은 솔루션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러니까 여기 티처스 선생님들의 솔루션은 어떻게 보셨어요? 티처스 선생님들 솔루션이요. 그 정신 선생님은 이제 계속 이 학생한테 그 90%의 저주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10%를 채워야 된다 그 얘기를 계속 해주시죠. 그 솔루션 방향은 사실 맞는 방향이죠. 뭘 새로 더 하려고 하기보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라. 그래서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를 해야 된다. 디테일을 채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는 사실 맞는 방향인데 그 방식은 이 학생이 정말 더 쪼그라들게 만드는 방식이셨던 것 같아요. 이 학생 참 진짜 안타깝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무슨 마음이냐 심리냐 얘기하지만 이래서 공부해서 심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알고 학생을 대할 때 하고 그냥 이렇게 무조건 맞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어떤 솔루션을 주면 이 학생한테 조금 더 좋았을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이 학생을 전폭적으로 수용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게 정말 지금 네가 처음에 여기 와서 적응하고 살아남고 하는 데는 너무 필요한 방법이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 학생이 처음에 여기 와서 실력을 키우겠다고 접근을 했으면 사실 지금만큼도 못했을 것 같거든요. 중학교 때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기사라서 학교 다닌 거 그거는 너무 기특한 일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했다고 그렇게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것도 좀 알아주고 그렇게 해서 학생의 마음을 좀 열고 그리고 자 근데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인지를 보자. 그때와 지금은 이 상황이 다르잖아. 그때는 네가
무조건 적응을 했어야 됐고, 그리고 중학교 공부는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는 공부인데, 자, 이제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력이란 게 쌓여야 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누구나 이 살면서 내가 어떤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방법이 조금씩 달라져야 되는데, 예전에 하던 방법으로 지금 계속 하면은 오히려 네가 힘들어진다. 이제 그거를 바꿀 시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이 학생이 지금 자신의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네네. 학생이 이제 관점은 달라질 텐데 조급한 마음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관점이 달라지지 않고서는 아, 변화가 생길 수가 없지요. 일단은 그렇게 관점을 달라지게 하고 이 조급한 마음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이 학생이 일단은 목표점이 어딘지를 알아야죠. 어떤 과목을 더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성적이 어느 정도까지 나와야 하는지, 그 목표점을 일단은 정해야지요. 그리고 로드맵을 만들어줘야 돼요. 학생이 급하지 않게. 이 학생 말고 일반적으로 휴머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딱 들어가면서 나 이제 공부 열심히 할 거야. 그래서 3개년 계획을 세우세요. 그 계획이 아주 과한 계획을 세우죠. 야심차게. 야심찬 계획을 다 못하죠. 그러면 다 못했네? 아니야, 내일이 있어. 내일 또 해요. 근데 내일을 또 못 채웠어. 그래도 하루 더 해야지. 또 해야지. 그러고 했어. 3일쯤 되면요, 이제 못한 부분이요, 한 부분보다 더 많아지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휴머니스트는 이제 드디어 그걸 직면하고 싶지 않아요. 나의 찌질한 모습 안 보고 싶어. 그러면 에이씨, 공부는 닥치면 하면 돼. 넘겨버리는 거죠. 휴머니스트는 보통 그렇게 마음이 작동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긴 목표를 주기보다는 굉장히 짧은 목표들을 줘야 돼요. 처음에는 일주일 동안 딱 해보자. 그럼 일주일 동안 한 게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힘을 얻어서 한 달,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게 단기적인 목표를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설정을 해주고, 그 로드맵을 쫙 해서 네가 나를 믿고 따라서 이렇게 가면은 갈 수 있어. 그 확신을 줘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하나 떠먹이듯이 처음에는 수학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 학생이 기본 지식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네. 더 정교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학생이 계속 기초 문제만 반복으로 풀고 있는데,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심화 문제를 하나를 주고, 그 심화 문제 안에서 기초 개념이 들어가는 건 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응용해서 이게 나온 건지, 그거를 스스로 다 풀어내가 보게, 그렇게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은 이 학생이 계속 불안해서 실력을 쌓는 공부는 못하겠고요, 막 이렇게 될까요? 아무래도 불안도 많이 내려가겠죠. 아, 이렇게 해가면 되겠구나. 이제 안심이 되니까요. 그럼요. 영어도 이 학생한테 제일 필요한 건 어휘력이에요. 단어 수준이 너무너무 떨어져요. 문제만 계속 풀 게 아니고 단어를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한테 필요한 단어 외우게 하면서 영어적인 표현력을 이렇게 해볼 수 있게 저는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휴머니스트인 학생들은 이 표현을 해야지 만족감을 느껴요. 표현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영어로 말하게. 그러니까 그거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서 말하게. 그래서 그리고 이런 것과 이런 똑같은 단어라도 어떻게 다르게 쓰이는지라든지 그런 거를 스스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스스로 깨달아가고, 그러면서 와, 내가 영어가 이렇게 되네? 이게 느껴져야 돼요. 문제만 풀고 있거나 아니면 진짜 단어장에 있는 거, 영어 단어하고 한글 뜻 이렇게 해서 외우고 있으면 지루해서 못해요, 이 학생들이. 그거는 휴머니스트 학생의 특성인 거예요? 휴머니스트 학생한테는 특히 필요한 거죠. 뭐 다른 학생들도 사실 그렇게 쭉 외우는 것만 하는 게 조금 지루할 수도 있지만, 또 로맨 에이전트 같은 학생들은 조금 그렇게 외우는 게 안심이 되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한꺼번에 이 단어의 뜻을 여러 개를 외우래. 돌아버리죠.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를 외우고 거기서 확장을 해나가야 돼요. 로맨티스트 성향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학생은 그냥 이게 이렇게도 쓰이고 이렇게도 쓰여. 그게 각기 어떻게 다를 것 같니? 이런 걸 하면서 이렇게 말로 이게 돼야 돼요. 그런 식으로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재밌어지거든요. 진짜 그런 걸 보면 성향마다 이렇게 단어를 외울 때도 수학 문제를 풀 때도 약간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방법이 더 적합한 방법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럼요. 그래서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다 보면은 이 학생이 자기 실력이 쌓이는 게 보이겠죠. 자, 실력이 쌓이는 게 보이면 불안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내려가죠. 예, 그리고 그게 습관이 되면은 그 방식대로 쭉 할 수 있게 되겠죠. 이 학생이 그 맨날 양적인 측면으로 계획을 쫙 세우고 만족감을 얻는 공부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학생이 그렇게 변화가 되려면 매일매일 자기가 뭘 새롭게 알았는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그런 거를 매일 써보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사실은 공부를 해나가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이 얘기 몇 번 한 것 같은데, 그게 메타코그니션, 자기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 자기의 성장을 스스로 느끼는 거. 네, 그게 동기부여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사실 공부가 물론 이제 단기 목표도 잡을 수 있고 장기 목표도 잡을 수 있지만 길잖아요, 사실. 아이들이 성장이 본인이 느껴져야 의욕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 결과가 눈에 계속 보이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학생이 사실은 탈북민이라는 뭐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그걸 다 걷어내고 보면은 어느 가정에서나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례잖아요. 맞아요. 티처스에서도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중학교 때 공부 굉장히 잘했는데 엄친아였는데 고등학교 와서 갑자기 너무 힘들다. 그렇죠. 그런 사례들 많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요 솔루션 주고 뭐 이 방송이 좀 그렇게 흔히 일어나는 가정들의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티처스에서 이런 사연 많이 나왔다 얘기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 저도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티처스에서 이제 9화까지 오는 동안에 고등학생 그 사례가 6개예요. 그 중에서 2화 학생은 이제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했고 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해보겠다는 학생이고, 그 외의 사례들은 다 중학교 때는 A였는데 중학교 때 공부 잘했는데 고등학교 와서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사례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모든 화가 다 같았어요. 다들 다르더라고요. 중학교 때 어떻게 해왔는지도 다르고 고등학교 때 본인이 이제 느끼는 것도 다르고. 그렇죠. 근데 다들 이제 중학교 때 성적이 좋았다가 고등학교 가서 성적이 안 나오면 아유, 중학교 때 실력에 구멍이 있어서 그게 고등학교 가면 다 뽀롱이 나는 거야. 이렇게들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보통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근데 그것도 각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죠. 이제 티처즈 선생님들은 각 학생들한테 뭐 실력에 맞게 사실 솔루션을 주셨어요. 제일 처음에 그 3화 학생은 중학교 때 공부 잘해서 이제 외고를 다니고 있는데 외고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어만 잘하고 영어, 수학 성적이 굉장히 낮고 영어는 지금 뭐 그냥 수직 하향을 한 그런 사례였잖아요. 그 학생한테 이제 조정식 선생님이 영어 단어를 이렇게 좀 뉘앙스로 이렇게 해서 공부하고 다양한 의미를 좀 찾아봐라 그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는 고등학교 1학년 첫 시험에서 전교 1등을 해서 그 부담감으로 자퇴를 하고 지금은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있는, 그래서 우울증까지 있다고 하는 그런 여학생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정승재 선생님하고 이제 솔루션을 했는데 정승재 선생님이 그 학생한테 이제 문제 푸는 과정을 잘 할 수 있게 솔루션을 주셨던 것 같고, 그 학생한테 아우 나는 전국의 모든 학생이 이렇게 다현이처럼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말씀도 하셨었는데, 학생이 결국은 이제 나타나지 않은 적도 있고 많이 힘들어했죠. 그리고 성적도 원하는 대로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고등학교 학생 사례가 의대 가고 싶은, 아버님이 사형제를 다 의대 보내는 목표로 하고 있는 그 사례였는데, 그 학생은 중학교 때는 전교 1등이었는데 고등학교 가서 이제 1.4등급 정도 나오고 있고 1.1이 나와야지 의대를 가는데 그게 안 돼 있었던 학생인데, 이제 조정식 선생님이 역시 단어 뉘앙스 알고 그게 다양한 의미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거 알아보고, 그리고 네가 영어 시험에서 문제 틀리는 패턴을 찾아라, 그리고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상을 해봐라, 그런 솔루션을 주셨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화가 이제 8화는 민사고 탈락해서 고등학교 가서 시험 문제만 봐도 무섭다는 학생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한테는 이제 수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계속 얘기를 해주셨죠. 문제를 외워서 푸는 게 아니고 이제 수학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신생아일기도 쓰고, 예, 그렇게 이제 선생님들은 해법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해법에는 일관성이 있어요. 영어는 그 단어를 문맥에 맞춰서 잘 이해하는 게 조정희 선생님이 주로 주시는 이제 해결책인 것 같고,
그리고 정승재 선생님은 이제 수학적 사고, 그리고 철저한 개념의 이해, 그리고 문제를 다각도로 풀 수 있는 것,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학생들한테 알려주시는데, 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문제는 각기 다 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각 학생들의 마음의 문제를 보면서 거기에 맞게 어떻게 솔루션이 주어지면 좋을지를 방송에서 얘기했었잖아요. 네. 네, 3학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만 공부하고 이 과목 편차가 심했죠. 근데 과목 편차가 심했던 게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중국어를 공부하면서는 자기가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도 있고 그렇게 해서 또 인정도 받고 그렇게 마음껏 할 수 있는데 영어는 벌써 시작 전부터 자기가 뒤처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할 의욕이 안 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어는 무시하게 되고 자꾸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실력은 좀 떨어지고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 그 아빠와의 문제에서 약간 트라우마도 있고 해서 수학은 조금 더 멀어지게 되고 그렇게 됐었기 때문에 이 학생이 그 과목 편차가 있는 거는 하나는 싫고 하나는 좋고 내 맘대로 하겠다 그런 게 아니고 이 학생은 공부를 하면서 본인이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학생인데 자기가 공부를 해서 배우는 즐거움이 있고 또 했을 때 칭찬도 받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다른 과목을 안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조금 더 수준을 낮춰서 기초부터 그렇게 누군가가 좀 지도해주면 그러면서 그때 잘한다 잘한다 해주면서 그렇게 해주면 할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5화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의 특성이 M자였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는 사실 공부가 좋아서 했었는데 갑자기 전교 1등이 되고 사람들이 자기를 모범생으로 보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거였는데 이게 평가의 대상으로 갑자기 바뀌게 되면서 공부에서 의미를 상실하게 됐다. 이렇게 저는 진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공부를 해도 자기가 의미가 있어야지 몰입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이니까 그림을 그리면서 좀 마음의 치유도 하고 새롭게 자기가 의미를 좀 발견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또 7화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이 가족의 그 의대 보내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회사원이라고 그런 마인드로 공부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 마인드가 아버지가 이제 팀장이 아니고 사실 이 학생이 팀장이 된 마음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키는 것만 왜 해야 되는지 묻지도 않고 하지 말고 이게 나한테 왜 필요한지 내 공부에서 그리고 내가 뭐가 부족하고 어떻게 채워가야 될지 그런 걸 생각을 해가면서 하나하나 다 채워가는 그 디테일을 만들어가는 그 로맨티스트가 완결을 향해서 나가는 그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8화 학생 같은 경우에는 8화 학생의 문제는 공부를 하기 싫은 것도 아니고 그 성적표를 막 안 보여주고 했잖아요. 자기는 그래도 그동안 계속 잘하는 사람이라고 늘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고 무너진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는 게 너무 두렵고 그럴 기회가 올 때마다 회피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신생아 노트 만들면서 뭐 여기저기 이 학생한테 막 물어보라고 막 그래서 하고 그래서 제가 그거는 그 크리스탈 잔을 막사발로 내돌리는 거다. 자기 혼자 조용히 하나하나 알아갈 수 있게 그리고 그 학생한테 찬찬히 설명해 주면서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한다, 예쁘다, 너니까 이렇게 한다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게 단계적으로 매일매일 그 학생과 그렇게 인터랙션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건 부하에 대한 학생한테는 제가 또 다른 솔루션을 줬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다 중학교 때 성적이 좋았는데 중학교 때는 열심히 했는데 고등학교 가서 성적이 안 나와요. 이게 중학교 때 실력이 안 돼서 고등학교 가니까 뽀롱이 났다가 아닌 거예요. 그러네요. 그 안에는 각기 다른 마음들이 다 존재하고 그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솔루션이 주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또 비슷하게 보이는 사례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되게 단편적으로 고등학교 때 와서 성적이 떨어졌구나 중학교 때 잘했는데 이렇게만 보지 그러니까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사실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아니면 테스트 해보고 이런 부분 부족하네 사실 이렇게 결론 내기가 쉽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하시죠. 박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그러니까 공부 문제 해결은 정말 마음을 알아야지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